평생 4천여 곡을 만든 작곡가 백용호. 그의 히트곡 여자의 일생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서로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 눈물로 보내다 여자의 백용호. 그는 곡조마다 눈물과 하소연을 담아낸 대한민국 서정가요의 1인자였습니다. 그 한국전쟁 이후에 그 우리나라 시대상이 낳은 최고 작곡가죠. 특히 그 부산을 배경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결국은 전 국민에게 그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줬던 그런 분인데, 특히 그 우리 어머니나 누이들의 고달픈 삶, 지친 삶에 거의 친구처럼 돼주는, 시름을 달래주는. 1920년 작곡가 백용호는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서 태어납니다. 백용호는 악극단을 따라다니는 등 어린 시절부터 누구보다 음악에 관심이 많았죠. 9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인 백용호. 가족을 책임져야 했던 형은 의사였습니다. 음악인은 딴 따라라고 멸시받던 시절 형님의 반대는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백용호의 열정을 꺾을 수는 없었죠. 그 당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게 그 무성 영화 할 때 이제 연주자들이 배경 음악을 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손가락, 그분들 연주자들의 손가락 모습만 보고 아 저거는 무슨 음이다 이런 거를 깨우실 정도로 하셨어요. 16세 때 이미 기타 달인이 됐다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기타 연주 실력을 가지셨습니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백용호의 열망은 주춤합니다. 그는 20살 때 일본군에 징집되지만 목숨을 걸고 탈영해서 만주와 몽골을 유랑합니다. 그의 곡 대부분에서 느껴지는 서정성은 당시 고향을 향한 그리움에서 비롯됐다고 평가되고 있죠. 해방이 되자 고향 부산으로 돌아온 백용호. 그렇지. 이후 1953년 지금은 흔적만이 남은 남부민동 미도파 레코드의 전속 작곡가로 본격적인 음악 인생을 시작합니다. 피난 가요인으로 가득 찼던 한국 전쟁 시절 미도파는 대구 오리엔트 레코드와 더불어 대중가요의 메카였습니다. 잡음을 막기 위해 담요를 둘러치고 겨우겨우 녹음했던 열악한 시절, 백용호의 첫 히트곡이 나옵니다. (1953년) 방훈아가 취입한 마음의 자유 천지. 어려웠던 피난 시절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대상을 반영한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 마음의 자유 천지라는 그 노래는 그 순수한 시골 사나이의 정서를 잘 나타낸 노래이거든요. 도예질 안 나오고 고향에서 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천금을 줘도 고향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순수한 시골 사나이의 정서를 담은 노래인데, 하지만 백용호의 이름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가수 남인수와의 만남이었죠. 남인수는 이미 애수의 소야곡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던 당대 최고의 가수이자 톱스타였습니다. 백용호가 당시 몸이 좋지 않아 진주에서 요양 중이던 남인수를 직접 찾아갑니다. 선생님, 날도 추운데 이만 들어가세요. 몸도 안 좋으신데. 아닙니다. 안에만 있었더만 답답해서 미안한데 바람 좀 더 쐬다가 들어갑시다. 형님! 몸 좀 어떠십니까? 야, 영호야, 니 여기 진주까지 웬일이고? 차가에 온 김에 형님도 좀 뵙고 부탁할 일도 좀 있고 해서요. 저번에 말씀드린 제 곡말입니다. 형님이 좀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니도 알다시피 내가 폐결핵에 걸리가 이런데 무슨 노래를 부른단 말이고? 그럼 곡만 한번 봐주십시오. 형님의 애절한 목소리에 딱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예? 안 되겠습니다.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형님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형님 아니면 안 됩니다. 형님의 애수의 소야곡에 버금갈 정도로 확실히 히트를 칠깁니다. 자,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예? 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야 어디 한번 보자. 다시 한번 그 얼굴이 보고 싶어라. 다시 한번 그 얼굴이 몸이 좋지 않아 의자에 앉아 녹음을 했다는 추억의 소야곡. 애수에 찬 남인수의 목소리와 그 슬픈 곡조가 어우러져서 크게 히트칩니다. 작곡가 백용호 역시 전국구로 이름을 알리게 되죠. 병중에 계시는 그 남인수 선생한테도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셔가지고 남선생님, 네, 이런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려 그러는데 한번 불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악보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남인수 선생님이 악보를 쭉 눈으로 이제 자기가 한번 읊어보시고 혹시 기타 연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님 기타는 맨날 이제 들고 다니시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연주해 볼게요. 그래서 딱 그 자리에서 연주를 하셨다 그러네요. 계속해서 백용호는 고향 부산을 배경으로 만든 곡을 발표해 또 한 번 인기를 끌게 되는데 바로 1958년에 발표한 해운대 LAG입니다. 당시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크게 떠오르던 해운대를 배경으로 만든 노래는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작곡가 백용호의 이름을 대중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킵니다. 언제까지나 헤어지지 말자고. 손인호의 해운대 LAG는 노래 가사와 곡이 사람의 그 폐부를 깊이 찌르는 그런 애틋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고 부산에서 작곡 인생을 시작한 백용호. 그에게 부산은 고향을 넘어 꿈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곳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속에서도 대중가요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당시 부산에 피난 와 있던 전국의 음악인들 덕분에 1950년대 부산은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메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네.
전쟁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갈 무렵 대부분의 음악인들은 서울로 옮기게 됩니다. 백영호 역시 그 흐름을 따라서 1963년 부산에서 서울로 생활의 터전을 옮기게 됩니다. 1963년 가족들과 함께 서울로 옮겨간 백영호. 그 이듬해 대한민국 가요계에 획을 긋는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미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미자는 19순정을 발표했지만 이렇다 할 활동이 없던 무명의 신인이었죠. 커피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노래는 이미자가 불러야 되겠는데요. 무슨 소리고? 최숙자가 낫지. 저 앞에 나가가 길 가는 사람을 자꾸 물어보이소. 이미자를 아는가 최숙자를 아는가? 최숙자 써야 된다니까요. 에허이 진짜 누가 최숙자 인기 많은 거 모르나? 이게 문제 아이가. 눈물의 연평도 그 노래 뜨고 나서부터 출연료가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나? 아쉬운 대로 이미자 쓰자니까. 아니, 이미자 그 19순정 노래 들어봤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 아닙니까? 작곡가인 내가 보장합니다. 이미자로 합시다. 뭐 안 그래도 미자가 곧 여기 오기로 했는데 뭐 그래 못 믿겠으면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저기 왔네. 미자야. 예. 응. 준비했지? 자, 한번 불러봐라.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에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신인이던 이미자에게 곡을 준다는 건 어쩌면 모험이나 다름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백영호의 선택은 틀리진 않았습니다. 동백아가씨는 발표 후 35주나 계속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또한 국내 최초 음반 판매 100만 장 시대를 열기도 했습니다. 노래를 부른 이미자는 그 인기에 힘입어 출연료가 2,000원에서 5만 원으로 껑충 뛸 정도였죠. 신금을 울리는 구슬픈 가사와 멜로디, 동백아가씨는 그 시대 참으로 많은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어서 그 노래 가사말 하나하나가 많이 마음에 와서 닿죠. 닿고 뭐 그 노래 부르면서 많이 울기도 많이 했죠. 제가 많이 불렀으니까요. 사실 동백아가씨는 영화 주제가로 만들어졌는데 노래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영화가 재개봉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부잣집 대학생과 순박한 섬처녀 수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을 그린 영화 동백아가씨. 그런데 혹시 주 촬영지가 부산 다대포란 사실을 아십니까? 알고 보니 동백아가씨는 부산과 많은 연관이 있군요. 그리고 촬영은 부산에서 다대포와 해운대 동백섬 위주로 촬영이 이루어진다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부산 사람들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한산도 씨가 또 부산 출신이시니까 한산도 씨 작사
아버지가 작곡하셔가지고 동백 아가씨를 만들게 되셨죠. 이후 문주란 등 신인 가수를 발굴하며 백영호는 발표하는 곡마다 히트 행진을 이어갑니다. 이미자와는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가며 60, 70년대 히트 작곡가와 가수로 최고의 콤비를 이루죠. 이웃과 텔레비전 시대로 들어서면서 백영호 역시 여기에 가세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히트 드라마의 주제가는 백영호가 도맡아시피 했죠. 당시 손에 꼽히는 히트곡만 300여 곡. 이 곡들은 모두 격동기 속 지친 대중들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됩니다. 백영호 선생의 어떤 그 백영호 가락을 들어보면 마치 실타래 풀리듯이 우리의 삶이 구구절절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고 기쁨도 있고 한도 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절묘하게 그 음악으로 승화되면서 사람들 가슴 속에 큰 감동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백영호 선생은 그야말로 그 우리의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했던 그런 어떤 힘과 용기 또 누군가의 위로 이런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노래가 따뜻하고 그러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죠. 평생 고향 부산을 잊지 않았다는 백영호. 아버지, 부산에만 오면 그리 좋습니까? 하모 좋다마다. 내 고향 부산 바다가 제일이네. 저한테는 그 바다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작곡한다고 서울에 살았지만 내 마음만은 부산을 떠난 적이 없었다. 내한테는 부산이 음악 세계의 뿌리인 기라. 아 참 아버지, 그 여수에 그 동백꽃이 많아서 그런지 그쪽에서 그 동백 아가씨 노래 비를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겠습니까? 안 될 말이지. 작사가 한산도도 부산 사람이고 그 동백 아가씨 영화도 부산에서 찍었는데. 그래도 그 발표되고 그 사랑받은 국민 가요인데 그 노래비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대표곡이도 한데. 내는 마 욕심이 없다. 부산에서 만들었으면 만들었지. 딴 데는 의미가 없다. 지난 2003년 83세의 일기로 타계한 백영호. 장남이 거주하는 진주 옆 사천에 묻혔습니다. 동백꽃이 핀다는 이유로 여러 지역에서 노래비를 세우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백영호는 응하지 않았죠. 꼭 이거 노래비 이런 거 떠나가지고 그가 태어났고 음악을 시작했던 부산.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백영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아들은 못내 아쉽습니다. 간략하게 아버지의 그 가요 역사를 그 해운대라든지 또 자갈치 시장, 영도 이런 아버지 발자취가 많이 있던 곳을 또 자주 찾으셨고 또 지인들과 앞으로 백영호란 이름이 부산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살아 생전에 이제 그런 부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또 자식된 둘이서 저나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부산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조금 앞으로 그 깊이 좀 연구해 주시고 또 좋은 그 구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가 지쳐서 트로트는 딴따라라며 손가락질을 받던 시절 꿋꿋이 한 길을 걸으며 대중을 보듬었던 배경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산의 작곡가입니다.